형님들이 있는 저 코스피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믿고 그러니까요. 투자했더니 성과를 너무 좋게 주고 네. 실적도 좋으니까 내가 기다린 게 맞는 건가? 두려움.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오르는데 같은 날 아니 반도체 소부장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맞아요. 2배짜리 사면 금방 추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심리 바로 갈아타는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열려요. 네. 실제 근데 그때 예민수의 경제 토크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코스닥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올 들어 100% 올랐다 그러셔갖고 정말 찾아봤더니 108% 올랐는데요. 네. 방송하는 오늘 기준으로인데 코스닥은 얼마나 올랐을까 했더니 10% 올랐네. 10%. 야, 이게 사실 정말 오른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0% 올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마 소외돼서 괴로운 그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이제 코스닥은 여러 이유들이 물론 있긴 한데요. 첫 번째가 코스닥은 시총 1위가 결국 2차 전지랑 거기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음, 그게 좀 있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 건 사실 삼전 닉스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코스닥. 그러니까 물론 소부장이 큰 역할을 했는데 소부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사실. 예. 코스닥이 그런 한계가 좀 음, 일단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올해 코스닥에 어쨌든 바이오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좋은 이슈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렇죠. 뭐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좀 실망도 좀 일부 있었고 알테오젠도 알테오젠. 예전보다 로열티율이 좀 낮았고 ABL 바이오 네, 다 맞아요. 실망감들이 있었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또 안 되나 예. 이런 생각. 근데 저 옆에 형님들이 있는 저 코스피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믿고 그러니까요. 투자했더니 성과를 너무 좋게 주고 네. 실적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쏠려 간 거죠 그쪽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가 뭔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는 하는데 얘기들은 나오는데 명확하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뭘 한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약간 거기에 대한 헷갈림. 예. 또 코스닥 뭐 승강제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기다린 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요게 있었고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최근에 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 요게 나오자마자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다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팔고 가자. 예, 약간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왜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밖에 없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데 같은 날 아니 반도체 소부장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그 소부장 ETF도 폭락하더라고요. 그냥 덩달아서. 그래서 이걸 팔고 뭘 샀냐면 레버리지. 야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대. 나 못 샀는데 2배짜리 사면 금방 추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심리. 그러니까 여기서 소부장에서 그냥 탈출하셔가지고 바로 갈아타는. 그게 한 3, 4일 연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소부장이 이제 5일째는 좀 멈췄어요. 코스닥 소부장 하락이. 근데 4일 내내 급락한 건 저도 너무 이상했어요.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블랙홀이 돼버렸다. 완전히 수급을 다 빨아들였고 근데 이들도 빠졌지만 바이오도 팔아서 옮겨갔죠. 2차 전지 팔아서 옮겨갔죠. 그렇죠. 네. 코스피 안에서도 중소형주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삼성 그렇죠.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만 가는 거예요.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 예, 소형주 지수는 올해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네. 그러니까 너무 차별이 심한 건데 결국엔 이제 수급적인 이유가 최근에 제일 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코스닥이 좀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너무너무하게. 그래서 네.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좀 겹쳤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마지막 수급 데미지를 입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게 쏠림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괴리가 사실 역대급이잖아요. 역대급이에요. 너무 심하거든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해소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사실은 그렇게 극심하게 비이성적으로 벌어진 거는 또 갭을 메운다고 예, 그죠. 봐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어제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 정부에서 지금 이런 밸류업이나 이런 자본시장을 생각하고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네. 똑똑한 분들이다. 맞아요. 코스닥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본인들도 할 거예요. 음. 뭐 대통령처럼 뭐 삼성 반도체를 왜 빼? 뭐 이게 아니라 그죠? 결국은 그러면 코스닥을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정부 대책
시작이고 저는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그 뉴스가 나온 건데 네. 저도 이제 명확하자면 뉴스에서 여러 개 나왔던 게 뭐냐면 7월에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열려요. 네. 실제 근데 그때 코스닥 활성화 대책 좀 나온다. 일부 뭐냐면 코스닥 승강제. 네.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그래서 시행은 10월부터 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그런 정책이 발표된다는 건 뭐죠? 하겠다는 거예요. 활성화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늦어지면 이제 또 늦어져서 실망은 하겠지만 그래서 7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인가 6일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날짜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30주년 행사합니다. 하는데 그때 GPT 선생한테 물어보죠. 네,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방송하시는 동안. 네. 네. 그래서 행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1부 리그, 2부 리그의 차이점은 1부 리그는 100개 종목만 모아놓고 네. 나머지 1,700개가 2부 리그예요. 그래서 1부 리그에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질을 높여가지고. 그러면 그 코스닥 그 1부 리그를 추종하는 그 자금들로 이용해서 ETF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 질이 높아지면 서로 1부 리그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더 좋은 밸류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양보다 질을 늘리겠다. 요게 지금 활성화 대책의 저는 그러니까 승강제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하반기에 한번 가을경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ETF가 만약에 앞으로 나올 텐데 코스닥 100 후보군들이 또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 프리미엄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럼 그것도 추종 매매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수급이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국 요 행사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코스닥 30주년 날짜는 언제야? 제가 GPT 선생한테 물어봤더니만 예 박사님 이제 얘가 이제 제가 저를 아니까 그죠? 코스닥 시장은 1996년 7월 1일 개장했습니다. 7월 1일. 그래서 코스닥 30주년은 2026년 7월 1일이고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7월을 전후해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와 시장 개편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맞네요. 여기까지 하네요. 네, 그죠? 정확하네요. 똑똑하다. 역시 저 숫자는 역시 정확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코스닥은 실적으로 가는 시장은 또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완전 실망 매물만 나왔는데 그렇죠. 기대감이 조금씩 6월 중순 넘어가면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음. 또 언론 보도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너무 실망은 하지 말자. 네. 예, 요게 아예 없다면 뭐 우리가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뭐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그러면 있는 것 정부가 같아요.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럼 이사님은 어떤 거를 좀 높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게 네. 코스피나 우리가 코스피가 이제 거의 굳혀놓은 것도 반도체가 올라간 물론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실 굳혀놓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부가 밸류업하고 사실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상법 개정 이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코스닥 정책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동전주 퇴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제? 맞아요.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만들어. 3부 리그는 이제 퇴출 관리 종목들이고 네. 2부 리그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예, 중간에 예, 여기가 예. 한 1,700개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데 100개 문을 완전히 좁게 만들어 가지고 100개 기업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코스닥 대표 1부 리그가 돼서 그리고 축구도 1부 리그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야구도 메이저리그 예. 갈 거고. 근데 1부 리그에서 좀 잘못하면 2부 리그 보내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코스닥이 일단 질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의 100개 기업은 시총이 그래도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큰 그렇죠. 종목도 위주로 네. 할 수 있고 실적 좋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코스닥의 그 새로운 ETF나 그런 걸 추종하는 게 생기면 그걸 믿고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기관 자금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게 또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코스피만 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목표 중에 하나가 코스닥 주식 비중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기업이나 늘릴 수 없잖아요. 국민 재산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코스닥의 일부 리그는 이거 검증됐으니까 연기금 투입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이 100개 기업 위주로 일부 리그 위주로 코스닥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레벨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동전주 약간 이제 그 퇴출시키고 이러면서 질을 높이게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을 볼 때는 항상 단타만 하는 시장이라고 인식이 많은데 적어도 코스닥 프리미어 리그는 일부 리그는
장기 투자 대상이 좀 되지 않겠냐. 이 인식 전환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뭐 잘 되면 다 코스피로 이전 맞아요. 상장하고 예. 그러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예. 다 옮겨간다. 예. 좋은 기업들 다 간다. 예. 그거 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음.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게 예.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네. 남아서 남아있는 게 이제 좋게. 못 가고 나스닥처럼 만들겠다. 네. 그 첫걸음을 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는 쪽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주가까지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박앤셀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7월에 나옵니다. 나올 거니까 그 전에 보통 언론에 좀 뿌려주잖아요. 미리 언지를 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신뢰가 간다면 코스닥을 실망할 필요 없다. 네.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차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우리 앵커 한 분이. 그러면 이제 제가 코스닥 얘기하니까 코스피는 버리고 코스닥을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왜 코스닥을 왜 코스피를 삼성 뭐 잘 가는데 왜 죽여 그죠? 예, 코스닥을 붕업해서 그죠? 맞아요. 여기도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 사실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 쪽에 물론 지금 사도 물릴 수도 있지만 네. 코스닥을 대비해야 된다. 그죠? 맞아요. 코스닥의 반등, 급등을 대비해야 된다는 시각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를 사야 될까요? 시종상위 종목이 아무래도 그죠? 좋아요. 근데 그죠? 이제 저는 만약에 네. 코스닥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안 빠졌으면 예. 1순위 무조건 바이오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데 그렇죠. 지금은 순서가 일단 소부장 같아요. 왜냐면 소부장도 무너져 버렸어요. 덩달아. 근데 소부장이 좋은 게 반도체 주도 업종에 속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좋아요, 다들. 예. 근데 주가가 폭락했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급을 잘하는 반도체 소부장 실적까지 잘 나온 거를 1순위로 보시고 당연히 2순위는 바이오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가 안 되는데 코스닥 활성화가 될 리는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1, 2년간 또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중에도 차별화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 성과가 났던 기업보다는 좀 새로운 성과 날 수.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서 요새 좀 바이오 쪽에서 주목하는 게 RNA 치료제. 이게 RNA가 어떻게 보면 DNA도 있지만 DNA를 이제 복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잘못되면 그거 치료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RNA 치료제인데 거기 시장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mRNA 얘기하고 뭐 그런 거군요. 네, 뭐 siRNA 이런 것들인데 그게 옛날에는 희귀 질병만 치료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그 만성 질환 여기까지 지금 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거 낮춰주고 네. 그러니까 시장 커집니다. 거기 관련된 시장이 그러니까 기왕이면 시장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비만 치료제 사실 다 비슷해요.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비만 요거 RNA 치료제 이쪽에 좀 관련된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도 좀 최근에 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한미약품도 올릭스도 D&D 파마트도 다 성과가 다 좋아요. 공실 그래? 내는 거 봤거든요. 옛날 같으면 막 다 급등해야 되는데 상한가 20%갈 건데 반응을 안 해. 그죠? 그리고 워낙 죽어 있으니까. 오히려 급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반응을 안 해요. 네. 근데 저는 결국 호재는 반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2차 전지. 2차 전지가 안 가고선 또 안 됩니다. 이 3인방이에요 결국. 네. 근데 2차 전지에서 특히 ESS 시장 지금 커지니까 그런 쪽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업종이 결국 대표입니다. 코스닥에서 로봇은 주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봇은 뭐 코스닥에서는 별개예요. 이 안 좋은 장에도 코스닥 로봇을 또 가져. 왜 젠스당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긴 좀 별개로 하고 음. 일단 저는 이 세 가지 업종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